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는 너무 쉽다고 그랬죠.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반 집에서 아들이 부모님께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 뭐라고요?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식부터 세우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지분 수익률은 소자, 이자를 적고 지분 투자액 적는 거예요.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소하고 자는 소득이득, 자본이득이니까 둘 합쳐서 총수익이죠. 되셨어요? 거기서 이자, 남의 돈의 수익만 빼면 된다. 지금 그 얘기네요. 총투자액으로 나누면 안 되고 지분투자액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 재료들을 찾으면 돼요. 주어진 내용에서. 그래서 지금 투자부동산 가격이 3억 원이랍니다. 그럼 총투자액이 지금 3억이죠. 그때 대출이 2억 원이 있대요. 그럼 자기 자본이 숨어져 있어도 얘는 1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금융, 저당이 지금 2억이에요. 그리고 대출 기간이 1년이고 대출 이자율이 연 4%랍니다. 중요한 포인트. 대출 이자율은 어디에 곱해요? 부동산 가격에 곱해요? 대출액에 곱해요? 대출에 곱하겠죠. 대출 이자율은 대출에 곱해요. 그래서 연 4%에 2억을 곱해주면 얘는 800만 원이 나오죠. 800. 되셨어요? 그리고 이때 대출기간 만료 시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 상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영업이익. 이게 바로 뭐죠? 순영업이익이 순영업소득이죠. 소득이득이에요. 2천만 원. 그러면 소는 2천만 원을 구했네요, 우리가. 그리고 자본이득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자본이득은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잖아요. 그럼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1년 동안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어디에 곱해요? 부동산 가격에 곱하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어디에 곱한다고요? 부동산 가격에 곱하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률이 0%니까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본이득이. 되셨나요? 그게 빵이죠. 그래서 총 수익은 그대로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거기서 이자 800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1200이죠. 되시죠? 되셔야 돼요. 그럼 자기 자본 1억을 밑으로 깔아주면, 분모로 깔아주면 문제는 다 풀린 겁니다. 그럼 얘도 1200, 1, 2, 0을 6개를 찍지 마시고 절대로. 그 다음 1억에 0을 8개를 절대로 찍지 마시고 그냥 12 나누기 1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 어떤 숫자를 1로 나눠도 어떤 숫자든지 간에 1로 나누면 그 숫자 배열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1, 2죠. 그럼 1, 2로 돼 있는 건 12%밖에 없잖아요. 답은 5번이 되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좀 더 빠르게 풀어볼게요, 이제.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지분 수익률을 구해보래요. 그래서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소자 이자. 기억하시면 되죠? 지분 투자에. 이렇게 적어놓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5억 원이래요. 그럼 부동산 가격에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찾아요. 곱해주죠. 그럼 얼마죠? 1,500이에요. 1,500.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출 3억 원에 대출 이자를 곱해주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곱하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3억에 8%를 곱하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요? 2사가 나오죠. 2,400만 원이겠죠. 240만 원 이상하잖아요. 2억 4천만 원 이상하잖아요. 2,400입니다. 됐죠? 그리고 순영업이익, 순영업소득이 얘가 바로 1년 동안 3천만 원이래요. 그럼 이 부분이 바로 뭔가요? 이게 소죠. 그 다음 1,500이 자본이득이죠. 자, 그래서 소자를 합친 것 얘가 4,500입니다. 그래서 이자 얼마를 빼면 2,400을 빼면 2,100만 원만큼이 바로 뭐예요? 지분 수익인 거죠, 지금. 됐나요? 그때 지분 투자액이 지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숨어져 있는 거예요. 전체가 5억인데 대출액이 3억이면 지분 투자액은 얼마예요? 2억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2억을 집어넣어주면 저는 계산기로 두들길 때 2100 나누기 2억. 000을 절대로 두들기지 않는다고요. 저는 무조건 21 나누기 2만 해요. 그럼 계산기가 10.5라고 사랑스럽게 속삭이죠. 10.5.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죠. 푸실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 시 기업,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그럼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당이 없잖아요.
총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똑같겠죠. 이때는. 타인 자본 50%를 활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보랍니다. 기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보세요. 똑같이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는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얘를 딱 무조건 적어놓고 푸셔야 돼요. 무조건. 그때 기간 초에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랍니다. 그럼 얘는 총 투자액이 10억이죠 지금? 그때 1년간 순영업소득이 연 2천만 원이래요. 소의 소자 이자의 소죠. 그 다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연 2%래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 어디에 곱한다고요? 부동산 가격에 곱하죠. 그래서 10억에 2%가 올랐으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2천만 원이 올라갔겠죠. 됐나요? 보통 이 소득이득 부분의 자릿수와 자본이득의 자릿수가 거의 똑같아요. 그럼 지금 총수익은 4천만 원이 된 거죠. 그럼 제가 왜 총수익을 바로 올려버렸을까요? 총수익 4천은 총투자액 10억에 몇 프로죠? 4%잖아요, 여러분. 됐나요? 그럼 이번엔 금융 50%를 활용했다면 전체 부동산 가격 10억에 50%면 금융이 5억이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금융이 있으니까 대출액이 있으니까 대출이자율을 곱해주겠네요. 대출 5억에 4%를 곱해주면 이자는 2천만 원이에요. 계산되셨죠? 그럼 이때도 소자는 총수익은 변하지 않죠? 대출액이 생겼다고 해서 저당이 생겼다고 해서 소자가 총수익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4천만 원이 들어가고 이자 얼마를 빼면 2천을 빼면 이제 지분 수익이 2천만 원이죠, 여러분. 되셨어요? 그때 전체 10억에서 금융이 얼마니까? 5억이니까 빼면 지분 투자액은 5억이에요. 그럼 저는 또 이걸 어떻게 나눌까요? 2천 두들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2 나누기 5를 하겠죠? 그럼 4%가 나올까요? 40%는 아닐 거 아니에요? 4%죠. 됐죠? 그래서 지금 기억 4%, 니은도 4%,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실제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를 푼다면 절대로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아요. 왜 계산하지 않냐면 보세요. 기억에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 총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총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하니까 4%가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총 수익률 4%와 남의 돈의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같잖아요. 4%로. 맞나요? 그럼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 평균치가 총 수익률이니까 셋 중 둘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반드시 같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때 지분 수익률도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금융 비용이 타인 자본 비율이 50%가 되든 90%가 되든 100%가 되든 10%가 되든 무조건 얘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4%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4%면 지분 수익률은 4%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의 계산식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깨달으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얘기죠.